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을 맡은 이서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평가해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MBC와 JIBS를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세 분의 후보자를 모셨는데요.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호 6번 진보당 현은정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당 투표는 기호 6번 진보당 비례후보 현은정입니다. 네, 기호 5번 녹색당 이건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는 정당 투표는 5번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도민들은 어떤 제주를 바라고 있는지 도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4차 산업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약값이라든가 비료값에 특히 기름값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보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별 소득이 어서 맛이 어떤 잘 해결될 해줍서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큰 고민은 먹돈과 내 집 마련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겪은 제주 관광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 방안을 철저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나 농사일만 있어요. 저희도 사무실에서 행정 일하고 싶어요. 일자리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먼 얘기죠. 이번 선거에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주를 향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후보자들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간 총량제 공약 검증 토론과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책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 아름다운 제주. 그런데 이 제주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은 어떤가요? 코로나19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닥쳐오자 수많은 도민들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전임지사는 재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곳 제주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제주도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주 정치의 고인물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맑은 물이 흘러들어야 합니다. 제주도 의회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소신 있는 대한야당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또 제주 도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킬 제주형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제주 도민들의 삶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당 현은정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기호 6번 진보당 비례후보 현은정입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을 계승하는 진보 대표 정당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정한 13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진보당은 작년 제주도민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택배비 문제 진보당이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6번 진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녹색당 이건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녹색당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만 18세 최연소 후보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사회에서 지워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공부 학업량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치다고, 이제는 그만하고 죽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뉴스로만 보던 혹은 그래프로만 보던 과도한 학업량과 청소년들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렵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코앞까지 닥쳐왔는데 아직도 북극곰의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목소리들을, 지어지는 목소리들을 의회에 담아내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녹색당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각 후보자의 주요 정책 발표를 듣고 상호 간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보자가 주요 정책을 1분 30초간 발표하고요. 발표가 끝나면 각 후보자 간 1대1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후보자에게는 각각 2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 후보당 2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여러 번 나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에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진보당 현은정 후보의 정책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의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공항 백지화와 현 제주공항의 확충입니다. 도민 50% 이상이 반대하는 군사기지인 제주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주 택배 도선료 인하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의회에 표준 도선료 조례를 발의한 상황입니다.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고 표준 도선료 조례를 제정으로 제주도민의 민생 경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 해상 운송비 해결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4.3 항쟁 정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3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 없습니다. 정명 추진 조례를 통하여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 정신 계승 사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26만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조례를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고용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추방, 체불임금 전면 금지, 직장 내 갑질 금지, 남녀 임금 차별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공단마다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7만 관광 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발언 시간이 추진하겠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진보당 현은정 후보의 정책에 대한 1대1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녹색당 이건우 후보와 진보당 현은정 후보가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녹색당 이건우 후보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은정 후보님의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녹색당도 택배 도선료 인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 도선료 인하 조례가 이번에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도민들의 이런 열망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례가 왜 주민 발의까지 하게 되었는지, 왜 여태껏 제주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택배비 문제가 불거진 지 4년입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도민보다는 재벌의 돈벌이가 더 우선이었고 힘은 있지만 도의회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10월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고 서명을 모아 4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주민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해상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농민들이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겨울과 월동 채소와 감귤에 대한 운송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주도는 다른 도서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행정도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 위성건 의원도 물류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법을 그 생활물류법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이런 해상 운송비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데 국회도 도의회도 이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은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녹색당의 정책이 관광객을 줄이자입니다.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관광객을 줄여야 한다.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보당 정책이 이제 제2공항 백지화가 있는데 이제 현공항 확충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녹색당이 관광객을 줄여야 한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녹색당의 관광객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제주도가 다른 괌이나 하와이에 비해서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쓰레기 문제 등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관광객을 줄이게 된다면 현재 공항을 굳이 확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녹색당도 진보당의 택배 물류비에 대한 정책, 그리고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정책, 그리고 제2공항 백지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조례 저희도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공항 확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그리고 사용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광객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와 진보당 현은정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보당에서는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강화, 공공부문 인간위탁 폐지 등의 방향에 기본소득당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동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취업이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소한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 기본소득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해서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고 노동기본권 향상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진보당이 주장하는 노동기본권 강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소득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은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 노동조합할 권리,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의 목표는 노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이미 사회의 부와 기술의 수준은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적게 일하고 조금 더 인간답게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보당에서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제 실시 그리고 완전 고용 달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그 시간을 보장할 조건 없는 소득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은 65만 원 전체 국민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고 청년 기본소득 보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완전 고용 정책보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더 시급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네, 현우정 후보님. 예, 진보당은 청년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색당 이건웅 후보의 정책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제주는 현재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각종 난개발과 넘쳐나는 쓰레기, 그리고 사라져가는 지하수, 오염되는 바다로 우리 도민들과 자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당은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가 도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입니다. 생태법인 조례를 제정해서 남방 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주어서 남방 큰 돌고래의 생존권과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하겠냐, 돌고래에게 법인격 주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환경적 보존의 가치가 높은 강에게 법인격을 주어서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 당시에 제주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사라질 두려움에 놓인 우리 노동자분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는 제주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후정의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녹색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건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용해인 토론자와 이건웅 후보가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용해인 토론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도 기후정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금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자체 예산을 기후정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재생에너지 기금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배출에 의지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이 탄소 배출량이 더 빠르게 감축되고 또 에너지 전환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탄소세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가 탄소세를 빠르게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탄소세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런 탄소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대안으로 대형 해상풍력 단지라든지 대형 태양열 혹은 태양광 그런 것을 설비하는 것을 대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탄소세와 더불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난개발을 낳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마을별로, 지역별로 진행하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탄소세 도입에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거두어진 탄소세를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배당해야 이 탄소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경감하고 또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녹색당에서 이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게 탄소세가 되었든 탄소세가 아니었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주어야 한다는 건 저희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뭐 저희 용해인 토론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작년에 기본소득당과 녹색당을 함께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체결도 하고 기본소득당 당사 또 방문을 하면서 했던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탄소세뿐만이 아니라 복지예산 전체를 늘려서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용해인 토론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녹색당이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함께 활동해 왔던 동료인데 최근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곳 제주에서도 기본소득당과 녹색당이 함께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온실가스 규제, 생태 친화적 공공인프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기업이 녹색 기술 혁신과 녹색 서비스 제공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때 녹색 금융을 조성해서 혁신 기술과 그 보급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 내는 이유도 아까 용해인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 대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그들이 내뿜고 있는 많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정의조례 제정해서 우리 지워지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기후정의조례를 통해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빠져있는 이런 행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담기고 이런 게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현은정 후보와 녹색당 이건웅 후보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진보당 현은정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보당은 농민수당 월 100만 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무제한 개방 정책인 CPTPP가 가입을 반대합니다. 농민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농지 거래를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농자재 반값 공급을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그리고 청소년 인권 조례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안에는 인권 옹호관 제도를 실시하고 청소년 노동 및 특성화고 노동권 보호 조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자립 중심의 지원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추진하는 조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 대단결과 정치 개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 의석수가 지금 5석인데요. 비례대표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 직선제 도입, 그리고 추첨식 주민자치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청소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30% 할당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결선 투표제 추진으로 정치개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동 돌봄 조례 제정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후보님, 매우 지금은 시급합니다. 토론 시간인데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녹색당은 교육위원 의석수가 지금 일몰제로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 일몰제에 대한 녹색당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녹색당은 전부터 교육위원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미 일몰제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석수를 비례대표에게 준다
그 말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후위원제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는 13초 남았는데 예, 그 주민자치위원 예산 참여위원을 30% 할당하고자 하는 게 진보당의 정책인데 녹색당의 의견은 어떠신지? 뭐 일단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예산을 몇 %씩 배분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까 진보당에서 말씀했던 30%도 그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우 후보님 1분 26초 남았는데요. 아까 현 후보님께서 해주셨던 질문 중에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진보당 현은정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진보당 현은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청소년 인권조례 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주엔 청소년 인권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반쪽짜리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현은정 후보님의 취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고 또 청소년인권조례도 제정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초 남으셨는데 혹시 맞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보당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 녹색당도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때부터 제정위원회, 준비위원회 함께 들어가서 학생들의 학교 안에 다니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목소리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밖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런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밖 다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서 배부할 때 처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배제하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청소년 인권조례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의 차별이 없어지도록 저희 녹색당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의 정책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주의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제주 도민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진 관광 수익을 기본소득을 통해서 모든 도민들의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형 기본소득이 제주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위해서 든든한 보편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주 어디에 살던 20분 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제주도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제주의 인권 행정을 약속드립니다. 차별 없는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가족 결합을 지원하는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변화를 가져올 선택,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의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진보당 현은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용해인 후보가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진보당 현은정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색당 이건웅 후보와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가 토론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이고요. 녹색당 이건웅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당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특별자치도인데
특별 자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본소득당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하시나요? 네,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네, 자치가 없어서 네, 문제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럼 저희 이게 제 시간이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민 자치의 주체는 도의회,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도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도의회에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아니라 용해인 의원님이 나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양승현 후보가 있는데요. 이 후보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이 제주 도정을 바꿀 정치를 우리 제주도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나오겠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현안들을 포함해서 기본소득당이 국가 전체를, 제주를 포함한 국가 전체를 재설계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열리는 비례후보 토론회는 전부 용해인 우리 토론자님께서 참석을 하시나요? 네, 제가 물리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가지는 못하고요. 사전투표 전에 이제 방송 토론회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14개 지역에서 초청 외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7개 정도 지역을 제가 다니고 있고요. 오늘도 제주와 춘천의 토론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저희 기본소득당 후보들이나 혹은 대변인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했었던 오준호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기본소득당이 그리는 지방선거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라서 그래도 비례대표 후보님이 직접 나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보면은 관광 수익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기본소득 배분하겠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네, 혹시 그럼 그런 관광 수익은 어떤 관광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입장료, 수수료 등을 활용한 관광 수익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광 자원들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권을 설정해서 그 수익을 도민들께 나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것이 또 입도세이기도 한데요. 원론적으로 입도세 도입에 찬성하고 이렇게 거두어진 입도세 재원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우리 도민들께 배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의 재원보다는 수요 제한과 생태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입도세가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입도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주는 관광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 산업에 기반한 제주형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하려면 현재 관광객 수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광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저도 기본소득당도 동의하고요. 다만 최소한의 수익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후보님 17초 남았는데. 네, 사용해도 괜찮죠? 네. 네. 용해인 토론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녹색당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살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드림타워는 하루에 3다수 취수량인 4,500톤보다 많은 4,7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수 지키기 위해서 관광객 수 줄일 정당 투표 5번 녹색당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을 가진 후보가 5분간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발언을 가급적 1분 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최소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앞서 토론회 오프닝 영상을 통해 제주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녹색당 이건웅 후보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녹색당의 이런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두 토론자 분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 현은정 후보님부터 혹시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은정 후보님 먼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장 큰 갈등은 제2공항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작년 2021년에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자 간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50% 이상의 도민이 반대하고 있는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용혜인 토론자님은 제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공항의 문제겠지요. 근데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파리월드, 송악산, 비자림로 그리고 영리병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이 현재 제주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제주도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당시에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리병원 혹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때도 도민들의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등의 이유는 짧게 듣고 싶은데요. 저희 용혜인 토론자님부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갈등은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어려운 지점입니다. 찬성에 비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들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이것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도 했고요. 또 찬성과 반대의 비율에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도 사회적 갈등이 이어져 왔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시에 철회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들을 풀어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은정 후보님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토부와 제주도의회 3자가 공동 합의한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정한 것을 따르기로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일피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 이상 없애야 하고 제2공항 백지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토론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녹색당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제2공항 당시에 사회적 갈등이 제주가 동과 서로 갈라졌던 이유는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제대로 된 정보, 많은 정보가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꼭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은 여론조사와 함께 시민의회를 만들어 보자, 시민의회를 추진하는 공약을 정책으로 냈습니다. 이런 시민의회를 통해서 추천식 시민의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툭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어떤 하나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 혹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이 있으면 추가를 해주십시오. 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의 문제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직접 행정에게 책임 있게 묻고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 참여 결산 토론회도 공약으로 내고 있는데요. 혹시 제 공약을 들으시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은정 후보님 네, 먼저. 동의합니다. 네,
용혜인 토론자님도 동의해 주시나요? 네, 시민의회를 추진하겠다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더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전략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제주에는 정말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오직 여론조사, ARS 전화라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 제주의 도민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녹색당 이런 것 시민의회를 통해서 꼭 해결하겠습니다. 정당 투표 5번입니다. 녹색당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의 순서입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이 제주도의 토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특히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정당에 묻고 싶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찬성의 비율과 반대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건설 예정지의 경우는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강행하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철회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부터 대답을 할까요? 네, 녹색당부터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식 시민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보당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하고요. 지금 제주도가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인데 기초의회 부활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내부의 권력 구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주도 내에서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회에서의 파워 게임인지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요한 것인지 풀뿌리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한지 도지사를 잘 뽑아야 하는 문제인지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진보당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자의 합의로 제2공항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한 상황인데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한 기초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보당도 부탁드립니다. 네, 녹색당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당입니다. 저희도 아까 진보당의 현은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의회 부활도 좋지만 더 밑으로, 더 풀뿌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첨식 시민의회 그리고 결국 이런 행정의 문제는 저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제주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게 직접 현장에서 듣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은 묻고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 참여 결산 토론회를 공약으로 또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보 정당들이 올바른 주장을 증명하는 데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엄청나게 다른 생각들, 주민들의 다른 생각들을 조율해 나가는 갈등 해결의 절차를 제시하는 것 역시 정당의 주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과 진보당의 방식과 생각을 존중하지만 지나치게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분산형 민주주의를 이상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다는 말씀인데요. 과학적 팩트를 다루는 기술자, 그리고 도의회와 같은 대표자, 제주도 상업생태계의 이해관계자, 행정관료들의 역할 역시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권력이 지금까지 과도하게 컸던 것은 문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소득당은 수기형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모델을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갈등 비용을 오늘 줄이고 질문 갈등의 부탁드립니다.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언급한 모든 주제들이 참여해서 3일 이상의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워크숍을 수행하고 공론조사,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상호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27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런 모델, 수기 민주주의에 기초한 모델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두 정당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당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저희 녹색당 전부 함께 공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갖고 있습니다. 녹색당입니다. 네. 네, 진보당은 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토론자와 이제 발언은 가급적 1분 내로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보당 현은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택배비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15개 항으로 구성을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도의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당과 기본소득당도 같이 함께 할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녹색당부터. 뭐 아시겠지만 저희 소수 진보 정당들 아까 말씀했었던 것처럼 필요한 때 있어서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상황이 되면 함께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네, 택배비 관련돼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불편함이 지금까지 많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기본소득당도 공유를 하고요. 대한 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겠죠. 기본소득당도 이곳 제주에서부터 대한 세력들이 함께 힘모을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후보님들과 그리고 이제 토론자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았고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후보 주도권 시간은 마찬가지로 5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진보당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농민수당 2배로 그리고 여성 배제 없이 모든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최소한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지자체가 보장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기본소득당도 농민 기본소득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한 진보당의 이런 공약은 농민기본소득 진영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민수당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농민기본소득 진영의 연대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현실인데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함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진보당은 농민수당을 제일 처음 추진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의회에서 농민수당 100만 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함께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연대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정책으로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제를 진보당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연간 36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기본소득당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청소년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방선거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아동수당과 청소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기본소득과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제는 두 정당이 비슷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함께 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힘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보당도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녹색당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그리고 사파리월드 송악산 비자림로 영리병원 등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사회적 갈등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주제로 토론을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제주도의 경제 발전을 중심에 놓고 해외 자본 유치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관광의 양적 확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가속화되어 왔다고 보고요. 다수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러한 노선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제주 도민들이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제주의 환경을 온전히 지키는 방향에 함께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제주도에서부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시 녹색당에게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대책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색당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복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예산을 늘려서 지역에도 인력을 확충해서 그런 취약계층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취약계층들이 혼자 소외받지 않도록 함께 도민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창신동 모자의 비극을 기억하시죠? 서울 창신동의 8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이 창신동 모자가 살던 낡은 집이 이 두 모자에게는 복지 서비스 접근을 막았던 장벽입니다. 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280만 원의 소득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송파 세모녀, 방배동 모자, 그리고 창신동 모자의 비극까지 참담한 죽음의 도미노가 선별복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지자체가 가난 앞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색당에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결국 복지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인력이 확충되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손길이 더 닿아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선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토론자 주도의 주도권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현은정 후보의 순서입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진보당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비례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우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위원 비례대표를 교육위원 5석, 일몰제 도의원 5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도의회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의회에 들어가서 도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님들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진보당이 여성, 청년, 노동자가 여기에는 이제 여성과 청년 그리고 노동자 비정규직인 노동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의회는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녹색당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결국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고 확대하는 것이 그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례대표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첨식 시민의회로 해결하는데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모두 더 많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같은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소득당의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당수 지자체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수준에서만 디지털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책 제안이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직접 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민의 제안들이 광범위한 온라인 토론을 거쳐서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그 자체를 지금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 전환과 접목시켜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지금 선거구별로 보면 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대결 구도로 되어 있는데 보수 양당 일색입니다. 혹시 그 선거구별로 2, 3명을 뽑는 도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기본소득당도 지금 양당 구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선거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1대1로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로막는 봉쇄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같은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아닌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신 대로 도입하고 비례 의석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소득당의 선거제도 개혁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진보당도 도지사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색당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두 분 이건웅 후보나 용혜인 토론자님께서 혹시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하셔도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당은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든 유권자들께 정치인과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매년 1만 원의 정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불평등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중당적 허용 등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고 또한 이런 토론회에서 작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무소속 후보와 소수정당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선거 토론제도의 개혁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녹색당 이건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동일하게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도 아까 했던 것처럼 제 말을 하기 전에 두 후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제주의 가장 큰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현안으로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제주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아마 이 문제가 다시 제주도의 현안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제2공항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제주도민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비 문제가 빨리 하루속히 이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 국토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녹색당은 제주에서 큰 반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기본소득당에서 제주에서 한 행동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주에서 한 행동보다는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사실 원희룡 전 지사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 이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인사에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네. 원희룡 전 지사의 국토부 장관 임명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를 합니다. 아까 두 후보님께서 전에 발언을 해주실 때 모두 제2공항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차기 도정이 차기 도지사가 누가 되든지 당선된 사람이 예를 들어 제2공항을 밀어붙이겠다. 난 도민들의 목소리 듣지 않겠다. 제2공항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짧게 기본소득당부터. 아까 기본소득당 했으니까 진보당 먼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주 도민들과 함께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지사 후보는 추진 입장이고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조금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적으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제주도의 핵심 과제는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요. 제2공항은 이에 대해서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당도 수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절차화시키고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함께 기본소득당도 그리고 진보당도 함께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 제2공항의 수혜 지역인 표선에 살고 있습니다. 표선에서 제2공항 반대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관광업이 중심이 되는 표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혜 지역에 사는 저도 수혜 지역에 사는 제가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가 살고 도민이 살 수 있는 제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진보당에서 제2공항은 반대하지만 현공항 확충한다. 그러나 관광객 수는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공항 확충은 현재 비행기 수를 조절해서 지금부터 빨리 관광객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럼 현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관광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 공항, 그러니까 공항을 제2공항을 짓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공항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그럼에도 제주에는 제주 도민이 살 수 있는 제주여야 한다. 자연 생태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말 제주도의 슬로건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녹색당은 비행기 편수를 줄여서 제주 관광객 수를 줄이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의석 할당제를 부여해서 도민들이 항공편을 얻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님들께 2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현은정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준비가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네, 그럼 예, 이번에 투표 용지를 5장 또는 6장을 받으실 텐데요. 선택지가 참 없으실 겁니다. 보수 양당 밖에는 찍을 데가 없어서 투표를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 투표만큼은 꼭 기호 6번 진보당, 저희 진보당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3%의 소금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진보당 도의원이 한 명이라도 꼭 있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이미 택배비 문제로 제주도민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도 택배비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6번 진보당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정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소중한 한 표를 제주의 미래 정치에 찍어주십시오. 진보당은 반드시 택배비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보당 현우정 후보께서는 택배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녹색당 이건웅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관광객을 줄이고 도민의 행복을 찾을 정당, 녹색당입니다. 저희 녹색당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과 생태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생태가 살아있는 제주가 제주 도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수 줄여서 기후 일자리 1만 개 확보하겠습니다. 청년 농부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을 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준 공무원 대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중산간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들, 농약들 막아내는 관리자, 초지 관리사를 배치하겠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행복한 제주가 도민도 행복한 제주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에게 생태법인 제도 부여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서 남방 큰 돌고래를 살릴 수 있는 제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는 그리고 제주도정은 빨강색 아니면 파랑색 오직 두 정당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거대 보수 정당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그런 도의회였습니다. 이제는 양당 정치 지겨워지지 않은가요? 환경이 살아 숨쉬는 제주에는 환경을 살리는 녹색당이 필요합니다. 제주에서부터 녹색바람 일으키고 싶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은 정당 투표율 4.87%로 0.2%, 5%까지 0.2%가 부족했습니다. 표로 계산하면 2,000표입니다. 그 2,000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호 5번 녹색당을 찍어주신다면 채울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주를 지키고 싶다면, 제주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정당 투표 5번 녹색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녹색당 이건웅 후보님의 마지막 최종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이곳 제주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우리 제주 도민들의 열망으로 이곳 제주에서부터 작지만 강한 대한야당 기본소득당을 키워주십시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활력을 만드는 제주,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주,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교육받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제주, 은퇴한 장년층이 노후를 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주, 다양한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제주, 그리고 청년 여성이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제주,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제주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기 도민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이제 이곳 제주에서도 기본소득당이 시작하겠습니다.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제주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코로나19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닥쳐도 도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존재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노동, 성평등, 생태, 장애 각 분야의 정책들을 기본소득당이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자연이 중요하다, 자연을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있느냐가 정당의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용혜인이 국회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이지만 보여드렸던 구체적인 변화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들, 작지만 강한 소신정치, 이제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본소득당의 젊고 야무진 청년 의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6일 지방선거가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27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데요.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과 제주 비전을 고려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 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